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들르는 스타벅스,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 이곳이 거대한 IT 최적화 실험실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커피 제국, 그중에서도 세계 3위 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스타벅스 코리아의 CEO가 도대체 어떤 공격적이고 치밀한 디지털 턴어라운드 전략을 펼쳤는지 그 뒷이야기를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2009. 이 숫자 연도가 아닙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한국 땅에 촘촘하게 박혀있는 스타벅스 매장의 압도적인 개수예요. 골목마다 교차로마다 초록색 사이렌 로고가 보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가 무려 3년이나 먼저 진출했던 일본을 가볍게 추월해 버렸다는 겁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서 당당히 세계 3위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건데요. 한국의 인구 규모를 생각하면 진짜 경이로운 밀집도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신임 CEO가 이 거대한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 꺼내든 정확한 플레이북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투수 등판부터 수익성 강화, 디지털 현디화, 리워드 개편, 그리고 확장의 대가까지 쭉 훑어볼게요. 첫 번째, 위기 속 타석에 선 구원투수입니다. 지금의 이 공격적인 전략들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요, 리더십의 극적인 교체를 불러왔던 그 거대한 위기의 순간으로 먼저 돌아가 봐야 합니다. 시계를 2022년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다들 서머 캐리백 사태 기억하시죠? 5월에 무려 100만 개가 넘는 사은품 가방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갔고요. 7월에는 결국 포말데하이드 검출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스타벅스의 생명과도 같았던 소비자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결국 10월, 이 거대한 불을 끄기 위해 IT 전문가 출신인 손정현 신임 대표가 특급 구원투수로 투입됩니다. 당시 타격은 정말 가혹할 정도였어요. 10%를 자랑하던 건강한 영업이익률이 단 1년 만에 리콜 수습 비용 등이 겹치면서 4.7%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이건 뭐 단순한 이미지 쇄신을 넘어서 당장 기업 체질에 메스를 대야 하는 초응급 상황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파트는 수익성 강화, 즉 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입니다. 손 대표의 첫 번째 핵심 플레이는 바로 이쪽을 하든 마진을 회복하기 위해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수익성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과거에는요, 한국 진출 이후 대략 5년에 한 번씩 조용히 가격을 올리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2024년 8월 그란데와 벤티 사이즈 인상을 시작으로 11월엔 아이스 음료 인상, 이듬해 1월엔 톨 사이즈 인상까지 단 5개월 만에 무려 3차례나 가격표를 바꾸는 엄청나게 빠른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게다가 가격만 올린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랑했던 그 친근한 옛 스타벅스만의 혜택들이 조용히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샷이나 시럽을 무료로 주던 엑스트라 혜택, 고급 리저브 매장에서 서비스로 챙겨주던 달콤한 바크 초콜릿, 다이어리에 껴있던 1+1 음료 쿠폰까지 싹 다요. 기업 입장에서는 밑빠진 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효율만 남긴 셈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현지화입니다. 미국 본사의 룰은 과감히 깨버린 건데요. 수익성을 확보하고 나서 진행한 이 두 번째 플레이는 손 대표의 IT 백그라운드를 100% 활용해서 한국만의 독자적인 매장 운영 방식을 구축하는 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본사는 늘 고객과 눈을 맞추고 직접 이름을 불러주는 아날로그적인 소통을 고집해왔잖아요. 하지만 회전율이 생명인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대신 대형 매장 위주로 진동배를 전격 도입해버렸고요.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명동 같은 곳에는 아예 4개 국어가 지원되는 키오스크를 전면 배치했습니다. 감성보다는 속도와 효율을 택한 거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2024년에는 더 서드 아이너는 인공지능 매장 관리 시스템까지 들여왔어요. 천장에 달린 AI 카메라가 매장이 얼마나 붐비는지, 테이블이나 반납대는 깨끗한지를 실시간으로 쫙 감시하는 겁니다. 일상적인 매장 운영마저 철저하게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공간 운영 방식도 확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꽤 유연하게 넘어가주던 외부 음식 반입 완전히 전면 금지됐고요. 또 매장을 개인 사무실처럼 쓰면서 멀티탭 꽂아 쓰시던 분들 꽤 많았잖아요. 이제는 데스크톱이나 모니터 설치를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푹신하게 오래 머무는 라운지 느낌에서 빠르고 쾌적하게 훅훅 순환되는 고효율 기계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네 번째,
리워드 개편을 통한 1,500만 명 지지 기반 확대입니다. 충성 고객을 묶어두던 14년 된 로열티 프로그램을 완전히 뜯어 고쳐서 대중적인 지지 기반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가려는 전략이었죠. 2025년 6월 리워드 시스템이 웰컴, 그린, 골드 딱 3단계로 엄청 단순해졌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전에는 혜택이 제한적이었던 중간 등급, 즉 그린 회원들도 적립한 별을 써서 음료뿐만 아니라 푸드나 MZ 상품까지 골고루 교환할 수 있게 혜택의 문턱을 확 낮춰줬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기엔 철저한 기브앤테이크가 숨어 있습니다. 별 하나를 받기 위한 최소 결제액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훌쩍 뛰면서 기존 단골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혜택 교환의 문턱이 낮아진 덕분에 가끔씩 매장을 찾는 수백만 명의 라이트 유저들에게는 이게 꽤 쏠쏠한 미끼가 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대성공이었습니다. 개편하고 불과 3주 만에 무려 50만 명 이상이 무료 쿠폰 혜택을 챙겨갔거든요. 이 영리한 개편 한 방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는 회원수 1,500만 명 돌파라는 거대한 목표에 성큼 다가서게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파트, 확장의 대가입니다. 과연 이 모든 공격적인 효율화와 구조 개편이 기업의 계산서에 어떤 숫자를 남겼을지 2025년에 실제 재무 성과를 통해 그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적표는 솔직히 좀 엇갈렸습니다. 한 해에 매장을 100개 넘게 새로 열고 가격까지 바짝 올린 덕분에 매출 자체는 작년 대비 3.8% 늘어난 2조 3,600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덩치는 확실히 커졌죠. 하지만 그 뼈를 깎는 디지털 전환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업이익은 오히려 4.8% 감소했어요. 글로벌 원두 가격 폭등이나 환율 상승 같은 거대한 파도는 천장에 달린 AI 카메라로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AI 모니터링, 키오스크, 그리고 엄청 깐깐해진 매장 규칙들까지 이렇게 차갑고 정교한 데이터 기반의 효율성이 과연 이 커피 제국의 미래 생존을 확실히 보장해 줄까요? 아니면 이 브랜드를 세계적인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 따뜻하고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청구서가 곧 날아오게 될까요? 다음번 스타벅스에 가셔서 진동벨이 웅웅 울릴 때 한 번쯤 이 질문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